당장 이번 주 일본에서 어떤 게 화제가 됐냐면은 중국 상하이에서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이제 주제가를 가수가 노래를 딱 부르고 딱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을 딱 꺼버려. 스텝이 올라와가지고 일본 음악 안 된다 지금 중국에서 내려가라. 끌어내리는 게 이게 일본 SNS 뭐 중국 SNS 터졌거든요. 예. 느낌 오시죠? 그렇습니다. 한일령이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지율 관련 뉴스가 정말로 많이 뜹니다. 일본 총리 지지율이죠. 이 다카이치 사나의 지지율이 지금도 75%다. 일본도 이제 총리의 지지율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첫 선출되면은 많은 사람 기대감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그 다음부터 내려가요. 에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했네.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저번에 1회차 지지율보다 올라가는 우상향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크죠. 댓글이 이제 2,900개 달린 일본과 중국의 대립의 장기화입니다. 지금 이것도 댓글이 7,500개가 달린 뉴스죠. 11월 27일 중국이 또 재경고. 어떤 경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은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을 한다. 이거는 일본이 보도가 안 해서 그렇지 일본 내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이미 그걸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일본 가면 당신들 이제 큰일 나니까 가지 마라.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뭡니까? 대만 문제로 이제 정상회담을 전화로 통화를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씨, 다카이치 씨에게 그 대만 관련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도록 조언을 했다. 처음에 중국, 미국 답들끼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 선생님 전화하자 해서 다카이치 짱이랑 전화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일본을 뜨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 관방장관이 이례적으로 그런 기사는 잘못된 기사다 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겠지만 여론전입니다 지금. 이 트럼프 성님이 누구 편일까?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성님은 중국 편이다. 아니다, 우리 트럼프 성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월스트리트의 기사가 잘못됐느니 잘됐느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은 일단은 여기 대해서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일본 관방장관도 있잖아 예스라고 들리기도 하고 노라고 들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답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 확실하게 노라고 했으니까. 노라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요미리가 이제 다른 기사도 이제 보도를 하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이런 SNS의 적극적인 내용의 보도가 이게 인기의 비결이기도 한데 이게 언젠가는 본인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염상, 불타오를 위험성이 있다. 근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다카이치 짱은 X를 잘 이용하는데 그렇죠. 본인 지지자분들이 그 듣기 좋은 말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조금 있잖아 공감 가는 그렇죠. 그런 내용도 하니까 조금 인기 많습니다. 이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헬기를 같이 타고 미군 기지 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를 본인이 올려서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제 역시 이번 총리는 일을 잘하는 이런 거 있잖아. 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으면 될까 고민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뭐 일반인들도 뭐 공감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도 있잖아 솔직하게 좀 풀어주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많아서 다카이짱 간발해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좀 기존의 정치가랑 다른 모습 저는 상당히 여러분 가깝습니다 라는 친근감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있잖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대쪽 같은 모습이잖아. 굽히지 않습니다. 일본 중국에 지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이건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정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러 방향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어떤 말이 나오냐. 일본 자민당이 지금 소수 여당인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해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거의 모든 국회의원은 다 자민당이다.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공명당 사라진 거 아무 그 있잖아요. 없을 정도로의 그 정도의 인기를 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카이치 사나이인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맨날 첫날 욕하는 사람이 한 명이죠. 일본 야당 아닙니다. 우리 이시바짱입니다. 시바짱. 우리 이시바짱은 이제 사나이짱 그렇게 총리하는 거 아닌데 나도 총리를 했지만은 그건 너무 좀 발언이 센데 사나이짱 그러면 좀 분열이 조장되고 좀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좀 아닌데 이걸 이시바짱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비난이 나옵니까? 이시바는 중국의 테시타라고 이래가지고 중국의 부하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지 이러면 되잖아. 이시바 짱에게 욕이 막 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발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론적으로는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서 총리가 갈아쳤는데 뒷방에 내려가서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총리를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 때리고 있잖아.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죠. 이시바 총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시바 짱은. 아베 짱이 지지율이 극한일 때도 뒤에서 맨날 첫날 그러면 안 된다. 아베 짱 있잖아요. 뭐 한국 예를 들면 수출 규제라든지 예전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때도 이시바 짱 뒤에서 그러면 안 된다. 맨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이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있잖아.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있잖아. 일본의 국민 여론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야 쟤는 왜 혼자서 반대하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시바 총리가. 그러니까 이시바 짱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욕을 먹는 그런 포지션이 있습니다. 예. 일본은 특히 있잖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자라고 하고 있을 때 아니 이게 더 좋아요라든지 그건 아닌데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짜증나다.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나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하는 우리 이시바 짱. 그리고 이제 일본 내에서 이제 현재 있잖아. 이런 대립이 오래 가다 보니까 현장에 호텔을 영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현실적인 보도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중국 사람들 관광객 대상으로 사람도 있으니까 피해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내용도 아까 이시바 짱이랑 똑같은 욕을 먹는 거예요. 예. 너는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 지금 일본은 중국이랑 사실상 전쟁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인데 일개 뭐 호텔 관광 뭐 무슨 네가 그런 얘기를 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욕을 먹는 거예요. 네가 짜으면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나온다고 이제 인터뷰한 그런 호텔이 따로 입장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걸 뭐 중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것뿐인데 저희도 나름 경영을 잘 해가지고 이번 사태에 피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또 정정을 하는. 조금 무섭죠.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조금 있으니까 불안하다라고 인터뷰 받았더니 뭐 바가지로 뭐 여러 방향에서 비방을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예. 약간 좀 이제 분위기가 많이 과열됐어요. 지금 일본은 여러분 이 지지율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많은 사람이 좀 위험하다. 라는 식으로 약간 다카이치 사나이를 경계하는 것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하는 건 뭐 다 예스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 다카이치 응원단, 그러니까 다카이치 팬클럽이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정말. 거기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테러를 하는 거 있잖아. 마치 그 아이돌 약간 인기 총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돌을 네가 욕해? 가면 이제 댓글 테러 가면서 이제 뭐 망하게 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협박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일본 총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반대한다니 진짜 일본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요. 너는 비국민이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을 지펴주는 게 중국이 하는 거잖아요. 당장 이번 주 일본에서 어떤 게 화제가 됐냐면은 중국 상하이에서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이제 주제가를 이제 일본 가수가 상하이에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대에서 갑자기 이제 중국이 가수가 노래를 딱 부르고 딱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을 딱 꺼버려. 그러니까 무슨 일이고? 하고 있는데 딱 이제 스텝이 올라와가지고 일본 음악 안 된다 지금 중국에서 내려가라. 이를 끌어내리는 게 이게 일본 SNS 뭐 중국 SNS 터졌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가수뿐인가? 아니죠. 옛날에 일본 음악 좀 들었다는 분이라면 아는 일본의 전설적인 J-POP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하마사키 아유미가 상하이 공연을 앞두고 있다가 하루 전에 캔슬 당한 거예요. 이것도 하마사키 아유미 씨도 SNS에 이렇게 뭐 일본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된 이후에도 그 상하이 공연 있습니다. 나는 갑니다라고 많이 홍보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사키 아유미 씨 급이면 할 수 있구나라고 보였었는데 결국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가수뿐만 아니라 무대 셀럽은 연극입니다. 셀럽은 연극. 이것도 모두 중지.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느낌 오시죠? 그렇습니다. 한일영이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흔히 말하는 문화에 대해서 제재에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런 기사들도 댓글도 많이 달리죠. 일본 사람들이 다카이치 사나이 짱을 더 지지하는 겁니다. 지지 마라. 중국은 저렇다. 저 말이 되냐. 예의가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 지들이 무대에 불러놓고
중간에 음악 끄고 가수를 무대에서 내린다? 치욕적이잖아요. 그것도 아마도 일부러 보여주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 무시당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중국 활동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도 다른 데 시장 개척하고 일본도 물러서지 마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미디어들도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왜 중국이 저러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해주는 거죠. 중국에 고민이 많은 젊은이가 2,800만 명. 중국의 어두운 그늘. 중국의 수험 경쟁과 부모의 과잉 기대로 우울증을 앓는 18세 이하 청소년 중국은 2,800만 명. 숫자가 역시 단위가 달라요. 그러네. 이런 것뿐만입니까? 아니죠. 젊은이들이 연애도 결혼도 일도 하지 않은 무기력의 행동에 빠졌다. 이걸 중국에서는 사람이 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중국의 문제. 이걸 댓글이 2,600개. 이런 것뿐만인가요? 아니죠. 평균 경쟁률은 98배. 심각한 취업난. 이런 식으로 중국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외부적인 일본 때리기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아사히도 이런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이외에도 중국인 분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한 끼 3,000원, 4,000원 그런 그 식당에 막 줄이 생기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경제가 디플레 성장이 멈춰서 과거에 중국도 고도 성장 뭐 하는 게 그게 아니야. 내부적으로 불황도 있고, 젊은 층들의 저는 실업률도 높고,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뭐 하나 말했으니까 옳거니! 이거는 이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릴 찬스다. 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다라고 일본에서 이제 각종의 분석 보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뭐 틀렸단 말 하는 게 아닌데, 똑같죠? 어느 나라든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도 바깥의 방송에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고물가로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다카이치 사나의 저런 강경한 지지율.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윈윈이거든요. 맞잖아. 일본의 예를 들어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수입하는 수입상이라든지 그런 개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지금이 오히려 좋죠. 둘 다. 맞아, 그렇죠. 그 다카이치 총리도 일본 국내 경제가 안 좋고 서민들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중국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그 생각이 가니까 그쪽에. 그렇죠. 일본도 똑같이 국내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합의점이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한 아마도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경제적으로 정말로 일을 못하지 않는 한은 고지지율. 앞으로도 일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지금 현재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고 있는 외국인 뭐 규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찍습니다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게 더욱더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건 하나 더 이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한국 뉴스도 보고 일본 뉴스도 보니까 봤을 때 일본에서 이런 중국 관련 얘기를 할 때 아까 말했지만은 이런 좀 뭔가 마이너스적인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이 마이너스인 것도 맞는데 다 봐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납니까? 이 다큐멘터리.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거 2015년 올해 여름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예. 중국의 똑똑한 애들은 공대 가가지고 뭐 AI 개발하고 있잖아. 근데 대한민국은 똑똑한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의대 가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의 양쪽 나라가 경쟁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래가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번 나와가지고 열띤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이 잘했다, 한국이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알아야지. 우울증이 2,800만 명.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망했어, 중국 교육은. 그런데 공대에 미친 중국이잖아. 누군가를 갈아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플러스 되는 건 없는데 모든 게 다 마이너스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를 할 때 저런 면이 있으면 경쟁이 치열하면은 그 경쟁을 뚫고 뭔가 저렇게 있잖아. 엄청난 애들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거까지 보도를 하면 사람들이 맞네 라고 느끼는데 무조건 안 돼 이러면 있잖아. 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있잖아. 그렇게 좀 떨어진 사람 있어도 괜찮다라는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분의 정제들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던 한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빈집 문제 나오면은 아이고 빈집 생기면 어떻게 하잖아요.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만한 땅덩어리가 빈집이 나오더라도 걔들은 신경 안 쓰는 나라잖아요. 버리면 되잖아요. 없는 걸로 치면 되니까. 근데 민주주의 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좀 깔아 뭉갤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나라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거기 때문에 상대방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 상당히 좋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런 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뭔가 중국이 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는 안 나옵니다. 왜? 그건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흔히 말하는 중국은 일본이 옛날에 기술 이전을 해주고 중국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는 못 쓰고 일본 사람들이 쓰는 아이폰은 메이드 인 차이나일지라도 중국에 있는 건 다 한대라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는. 그런 은혜도 모르는 중국이 지금 기어오르니까 일본이 본때를 보여야 된다는 논리로 가다 보니까 그건 그거대로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대비가 되는데 너무 좀 뭡니까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요즘 일본이 이런 상황이 정말 옛날에 있잖아. 일본이 옛날에 그 반자이 돌격이라고 하죠. 예, 일본 군이 최고다. 예, 이래서 이제 미군 전함은 그냥 갖다 붙으면 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상대방의 전력을 모르고 알고 싸워야 되는데 모르고 싸우고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거 보면 단지 그냥 지지율을 위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은 그냥 망해간다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좀 균등하게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자 전쟁하면 징병이 일어나고 징집이 일어나고 당신이 총칼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좀 정보를 감추고 선동하는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간 씁쓸하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 자체가 실제로 많은 걸 다 보여주고 쌓아올린 지지율이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국이랑 비교해도 일본은 국제 뉴스가 정말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집중적으로 그 보도하거나 그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으로 이 다카이 사나의 붐, 피버가 과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브레이크를 잡을 대항마가 전혀 없다는 게 현재 이 중일 갈등, 중국과 일본의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모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